합시다. 원래 금요일 오전은 제가 조금 자는 날이거든요. 그래도 원래 오늘은 한 5시간 잘 수 있는 날인데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 이거 끝나고 수업 가야 돼. 내일? 내일 아침에 제사 지내러 가야죠. 절하면서 자라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휴 이놈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일 저는 이제 본가가 이제 쌍문동이죠. 갔다가 이제 처갓집 갔다가 원주 갔다가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에 또 수업해야죠. 어디 고3이 휴강을 난 힘드냐고? 이제 좀 힘내시라고? 고맙다. 그래서 저번에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시험 보다가 어제였나 보다. 어제 수업하는데 사진으로 세배하는 거 찍어서 보내면 한 개 더 맞게 해주냐고. 그래서 내가 시험 점수는 바꿔줄 수 없고 사진을 찍어 보내면 나도 세뱃돈을 사진 찍어 보내겠다.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전화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면 그럼 내가 소정에 칭찬을 해줄 수 있지. 자, 그리고 수특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왕 스티커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우리 디자이너가 너무 흉측하다 그래가지고 내 얼굴이 너무 크다고. 왜 흉측해요? 그래가지고 작은 스티커 여러 개를 바꿨거든요. 수특에다가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것처럼 수능 특강 꾸미기 하는데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특 이번 주부터 숙제입니다. 그래서 1, 2강 풀어오시면 돼요. 수특 1, 2강. 1강은 너무 쉽잖아. 화학과 오래생활. 그래서 갖고 왔네.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야, 해봐야 50문제밖에 안 돼. 3점짜리가 12로 끝나는 거랑 많은 거예요. 3점짜리가 12개. 2점짜리가 아마 한 10몇 개. 합쳐서 20몇 개. 심지어 1단원 이상. 근데? 너 수학 몇 개 풀어, 하루에? 넌 공부를 안 하니? 자, 이제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이번 주는 주간지, 그리고 복습 모의고사, 그리고 교재, 그리고 수능 특강. 이렇게 이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슬슬 양 올려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간지에서 1단원을 그래도 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수능 특강이 요번에 좀 지역적이고 좀 짜증나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뭐 원래 그렇긴 한데 올해 좀 더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 한 2단원 절반 정도까지 왔거든요. 근데 좀 짜증나더라고. 좀 화가 좀 나긴 할 텐데 좀 끊어가지고 하루에 한 대여섯 문제 아니면 좀 많게는 10문제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푸셔야 될 겁니다. 좀 나눠가지고 하시고요. 좀 자주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목이 왜 간 게 아닌 것 같아. 잠긴 것 같아. 좀 있으면 좋아지겠죠? 자, 어쨌든 가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6주차고요. 이제 8주차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리고 그거 모의고사 가지고 우리가 8번 수업하면서 배웠던 말도 안 되는 지금 자 8번 수업하면서 배웠던 그 개념 같은 것들 총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커리큘럼 넘어갈게요. 다음 커리큘럼 넘어가는 거는 이제 스킬업 들어갈 거고요. 그 스킬업 교재에는 이제 딱 3가지 파트만 들어있고요. 몰,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이렇게 3가지만 딱 들어있고, 시작은 중화 반응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상에 중화 반응, 자단원이 우리가 마지막 순서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 먼저 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몰, 양적 관계 순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월간지 나갈 건데 3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원 위주, 그리고 작년 가장 최신 기출들 그거 위주로 정리가 될 거고, 4월호부터는 이제 수능 특강을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수능 특강 변형 문제 이제 못 한대요. 들었죠?
그래서 변형 문제 신고 게시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찌르시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난 궁금한 게 도대체 뭘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 제가 또 이제 저작권을 배운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또 별리사 좀 준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어 영어는 어떡하냐? 수능 특강 지문은 지네가 만들었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형 문제를 잡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변형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저 영감을 받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수능 특강을 절대 변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영상이 찍혀 있죠. 절대 변형하지 않겠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문항을 제작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월호, 5월호 여기에는 이제 수능 특강에 영감을 받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빌려온 그런 문제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이제 만들어서 전체를 쭉 돌리고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교재에서는 이제 킬러를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월간지에서 이제 나머지 비킬러를 계속 다루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첫 모의고사. 그 3월이 허접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까봐야 하는 겁니다. 남녀의 문제. 아, 야, 의대 정원 2,000명 늘었잖아. 야, 어? 아, 30대도 도전한다고? 아, 안 그래도 그 옆에서 이제 나 학원 나가는데 옆에 수학 선생님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자기 화학하면 내 수업 들어도 되냐고. 아, 물론 농담이겠지. 농담으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수학은 자신이 있다. 자기 수학 일단 만점 딱 찍고, 그리고서 이제 화원을 이제 내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 안 불편하시겠냐. 그래가지고, 아,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대답 잘하고 참여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 막 말하고 다니던데. 영어 들어도 돼요? 막 국어 들어도 돼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근데 약간 좀 진지해 보였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하실래요? 저요? 괜찮겠어요? 감당 가능? 난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풀고 이제 1분 찍은 다음에 내주신다. 일단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안 돼요. 그 국어, 수학, 탐구는 뭐 어떻게든 되겠는데 영어는 뭐 어떻게 해? 저 여러분 생각보다 전 국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 국어는 해본 적이 없다만 저 수능 국어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오. 요즘 국어는 해본 적이 없다만 물론 그게 거의 한 20년 된 게 함정이긴 하죠. 수학은 어떻게 비비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영어는 안 되는데. 선생님 산수 잘하세요? 산수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해가 갈수록 이 피지컬이 딸리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탐구는 황원하트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의대에서 안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죠. 서울대는 안 받아주겠지. 서울대는 못 가죠. 근데 나머지는 상관없으니까. 황원하투 받으면 일단 화투는 내가 만점은 자신이 없다. 근데 47은 받을 수 있거든. 47은 받을 수 있고 만점은 모르겠어요. 화원은 일단 50 찍고 그 정도면 해볼 만한가? 그런 거 같은데요? 제 2의 인생? 근데 이게 의대가 보통 5년 아닌가? 그쵸? 의대 5년이죠. 6년? 6년? 거기다 인턴 해야 되고 레지던트 하고 그러면 10년 걸리잖아요. 그럼 15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내가 52가 되면은 이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60부터. 그건 맞긴 한데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면 손 떨리는 거 아니야 막? 잠시만요 막 이제 이러면서 막 로봇 시키죠? 쉽지 않은데? 로봇 시킨다고? 그럼 아예 의대를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계공의 시대는 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었는데 이게 본인이 메디컬 지망이다 그러면은 땡큐죠. 진짜 땡큐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일단 까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거의 이제 수도권 쪽은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까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메디컬보다 상위권 공대 노리는 친구들한테 더 유리할 것 같거든? 대학교 하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울대 위에 대학이 하나 만들어졌어. 야, 그 고대 이공계 정원이 1,600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2,000명이 생겼으면 서울대 위에 대학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줄줄이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겠죠. 서울대 가야 되는 애들이 의대 가고, 연고대 가야 되는 애들이 서울대로 빠지고, 서성원 가는 친구들이 연고대로 빠지고, 이제 줄줄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조금 유불리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재수생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 당장 그 내 조교들이 지금 전부 다 한 번 더 하겠다고. 어. 그, 제가 이제 부천에 나가는 데는 거기는 그 조교가 삼수하는 친구거든요? 삼수했는데 요번에 원서를 안 썼어요. 대학이 안 바뀌었다고. 그 친구가 지금 연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수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수특 사달라고. 그래 내가 사준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고인물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아마 대부분은 허수이긴 할 건데,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허수이긴 할 건데, 뭐 반수 이런 건 사실 별로 무섭지 않은데, 이제 재수생들이 조금 무섭긴 하죠.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기준에서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느냐. 근데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재수를 해도 쉽지가 않은데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가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 의대는 오히려 좀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좀 편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메이저 의대는 진짜 빡세지 않을까? 올해 나온 거 보니까 그 메이저 의대들 보니까 그 100분율로 봤을 때 300% 만점이던데. 그냥 만점 300%고 수도권 의대가 299 그리고 지방의까지 하니까 297%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갈수록 의대가 좀 빡세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냥 의대 세상이죠. 의사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 저도 120세까지 산다는데 진짜 인생은 60대부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시 수능을 봐도 의대를 가지 않을 겁니다. 못 간 데에 가깝겠죠. 난 진짜 수능 잘 보면은 해보고 싶은 건 있어. 서울대 화학과 간판 한번 달아보고 싶어. 졸업은 하기 싫고. 간판까지만 달아보고 싶어. 그냥. 서울대 화학과 입학. 자연계열이야 뭐 원래 뭐. 서울대 화학과 입학 그리고 졸업은 하지 못하는 걸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어쨌든 2,000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큰일이네요. 아 그리고 간호대도 1,000명이 된대요. 간호대도 1,000명 되는 거 이제 확정됐거든요. 간호대 1,000명, 의대 2,000명. 간호대 지망하는 친구들은 약간 호재이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3,000명. 연고대가 생겼는데? 물론 간호대는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땐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이슈가 생기냐. 보통 교육계의 변화라는 게 되게 느린데 작년과 올해는 정말 역동적인 화학 반응 같은 느낌이죠. 자 가봅시다. 이제 3단원 가보죠. 자, 이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그 원소가 갖고 있는 그 공회상을 잡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2단원 정리할 때 마무리할 때 얘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요거 가볍게만 좀 보면 플로린 4.0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소를 2.1 리튬을 1.0 나트륨을 0.9 이렇게 잡아가지고 2주기는 0.5씩 올렸고 3주기는 0.3씩 증가시켜서 마지막에 0.4 한 번, 0.5 한 번 이렇게 올려서 외웠죠. 자, 얘가 1등이고요. 2등이 얘입니다. 그래서 3.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염소예요. 그래서 얘가 3.0이고 4등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얘도 3.0인데 요거랑 요거는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얘가 미세하게 커요. 그래서 음성도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지문, 홍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지문을 갖는 것처럼 이제 음성도도 다른 원자들이 갖는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바꿨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사진이죠. 우리 집 강아지 이제 옆에 프로필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제 3.1kg가 적어놨는데 그 사이에 살이 쪄가지고 3.2kg가 됐습니다. 0.1kg 상승은 대단한 증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아지는 여기 코 있죠? 이 코가 주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코 주름이라고 하는 게 모든 강아지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 이거야.
사람으로 치면 지문 같은 거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강아지 코를 봤더니 날 물더라고요. 물진 않고 이렇게 핥더라고. 눈을 핥아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어제 이제 코 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활짝 해가지고 눈을 핥아가지고 내가 이러지. 어쨌든 그래서 코 주름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강아지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 값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다른 모양을 갖는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성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원자마다 다른 값을 가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이제 요거 잠깐 보면요. 자 이게 뭐 내신 때는 요거를 조금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데 화학에서 수능에서는 그냥 가볍게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수소가 있어요.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원자가를 이제 점으로 한번 찍어 보면은 얘는 점이 하나가 있겠죠. 얘도 원자가가 하나가 있을 건데 둘이 공유결합을 할 거거든. 그래서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사이좋게 둥기둥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수소가 이놈을 만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기본적인 태생이 약탈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걸 본 다음에 내놔 하고 당기는 거죠. 그리고 너의 것도 나의 것, 나의 것도 나의 것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얘 걸 보자마자 너나 내놔 해가지고 서로 당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전자쌍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이 전자쌍을 양쪽으로 이제 당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당기는 능력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능력에 비례하는 뭔가 값이 있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가 당기고 얘도 당길 건데 이 친구가 당기는 능력이 음성도 2.1입니다. 근데 얘도 2.1이죠. 그럼 음성도라고 하는 게 원자의 지문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같은 원자죠. 음성도가 같겠고 이거는 전자쌍에 치우침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거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수소와 염소가 있는데 자 수소가 염소의 원자가를 본 다음에 이 친구는 2.1이고요. 얘는 우주에서 넘버 3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놈입니다. 근데 얘 걸 본 다음에 일단 내 쪽으로 당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도 이걸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쌍을 일단 맞는다라는 거지. 근데 이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전자쌍 전체가 염소 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전자쌍이 치우쳤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수소와 염소가 있을 때 전자쌍은 염소 쪽에 붙어 있을 거고요. 근데 수소가 2.1이면 상당히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고 아직 붙잡고는 있는 형태인 거죠. 내 거라고. 그래서 이걸 당기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음성도로 표현을 할 때는 수소에서부터 염소의 방향으로 라고 정해주고요. 그리고 얘가 전자를 뺏긴 입장이죠. 그럼 내가 전자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잃었으면 플러스인데 아직 애매하게 잃었거든요. 그리고 버티고는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부분전화 플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부분적으로 뺏어온 거니까 부분전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화살표에서는 이쪽이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부를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금속이죠. 전자를 잃고 싶어 해. 그럼 공유쌍을 왜 당겨? 공유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우리가 음성도라고 부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금속들이 전자를 마냥 잃고 싶어 한다면 음성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얘네들도 공유 전자쌍을 당긴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나트륨과 염소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트륨이 염소의 전자를 본 다음에 눈깔이 돌아서 이거 당기려고 하니까 이미 내 걸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0.9고 얘가 3.0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능력차가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당기려고 보니까 이미 잃었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잃어서 플러스, 완전히 얻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관점인 건데 실제로는 얘가 진짜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얘도 플러스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도 100%가 아니에요. 얘가 당기는 거는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화학원에서는 이온 결합은 그냥 잃어버린다.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결론적은 뭐냐?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은 원리가 똑같은 거야. 단지 내가 음성도가 좀 크기 때문에 아직 버티고는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유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내가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이온 결합으로 분류한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막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수능에서 어차피 이 그래프 안 줍니다. 자, 그냥 50을 나눴을 때 이온성과 공유성이라고 하는 어째 한 몸이라는 거야. 같은 거죠. 이온성이 50보다 커지면 공유성은 50보다 작아질 겁니다. 둘의 합이 100%인 거거든. 그래서
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온성이 공유성보다 크니까 이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온성이 50보다 작아지면 공유성이 이온성보다 커지니까 이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분류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내리는 거. 음성도 차이로 이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분류하는 야매 기준이 있거든요. 아마 내신 때 이제 했을 건데 자, 요거는 야매잖아요.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게 있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뭐야?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비금속, 비금속, 공유 결합. 요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외워줘야겠지. 자, 이제 우리가 극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있고 분자의 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은 말 그대로 두 원자 사이의 결합 자체가 극을 띠고 있느냐의 관점이고요. 분자의 극성은 전체를 바라본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결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원자가 결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음성도가 똑같다라는 소리죠. 그럼 쌍이 치우침이 없겠네. 이거를 무극성이라고 부를 거고 거기 적어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원자끼리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음성도가 무조건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극성이라고 부를 거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수능 기준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어떤 물질을 딱 하나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HCl만 줬어. 얘만 딱 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0이 아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극성이라고 했을 때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크다라고 안 주고요. 그냥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수능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물질 두 가지를 주는 거야. 두 가지를 준 다음에 둘을 비교시킬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0일 거고 얘는 0보다 클 거니까 이쪽이 크겠네. 극성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이제 HCl 있고 HF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둘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럼 결합의 극성은 쌍극자 모멘트는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기본적으로 수능 관점은 아니에요. 자, 수능에서는 이걸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보통 어디서 보냐면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 제끼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말고 나중에 한 6월 이후에 사설 같은 것도 많이 풀 거 아니야. 풀다 보면은 나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큰가?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음성도 차이가 큰 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많이 쏠린다라는 게 이제 결합의 극성이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가 2.1, 3.0이죠. 그럼 0.9 차이고 2.1, 4.0이니까 1.9 차이가 나겠지. 아,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쪽이 더 클 거야. 요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평가원하고 수능에서는 극성, 극성을 비교시키잖아요. 됐을까? 근데 분명히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런 거 이게 보일 겁니다. 됐을까? 그럼 쌍극자가 뭐니?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단어를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쌍극자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표현이 좀 낯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화투에 가면은 쌍극자를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화원에서 쌍극자라는 게 뭔지 안 알려주는 거죠. 극을 뛸 때는 양쪽으로 쌍으로 극을 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적 중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결합도 그냥 전자 두 개가 있는 건데 얘가 이름만큼 얘는 얻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요 놈을 봤을 때 얘가 만약에 0.8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0.8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자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름만큼 얘가 얻은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0이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극을 뛸 때 내가 이쪽이 플러스를 띈다라고 하면 반대쪽은 반드시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이해됐을까? 아, 그래서 극성을 쌍으로 띄는구나. 이걸 쌍극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 건 그냥 극성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아, 그래서 극을 쌍으로 띄는 걸 쌍극자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뮤는 잘 몰라도 돼요. 어차피 수능에서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글로 적어줘요. 됐을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요 Q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요 Q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저 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반지름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의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질 않거든요. 얘가 정확히 얼마나 끌려갔는지, 얼마나 얻었는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Q 값을 제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를 못 구하면 얘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전기 음성도 차이로 추정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줄 하나 칩시다. 자, 거기 보시면요. 그냥 제일 밑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극성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냥 요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다가 적어놔. 전기 음성도 차이로 추정.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요 자체를 문제에서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 점 찍는 게 있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요게 내신 때는 되게 중요했죠. 왜냐면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서술형도 써야 되니까 점 찍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객관식이잖아. 어차피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면 바보다. 진짜 바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3월달 모의고사 봤는데 점을 찍어오는 걸 틀렸다. 근데 거기에 적어놓을 거야. 바보라고. 됐을까요? 이건 틀리면 놀림감입니다. 그러니까 점 개수를 못 세진 않을 거 아니야. 막 이거 보면서 막 점이 7개인가 뭐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틀릴 일은 없다. 자, 그래서 1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가 하나니까 한 개를 찍고 2족은 2개, 13은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면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합을 만드는 건데 지금 공유결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내 거 전자를 한 개를 내놓을 때 한 개가 늘어나는 관점이죠.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를 같이 쓰니까. 그럼 우리가 결합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는 필요해요? 최소 몇 개가 원자과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죠. 내가 4개를 내놨을 때 4개가 늘어나서 8개를 만들 거니까 옥텟이 되려면 그 시작점은 탄소부터라는 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 4개를 들고 오면 되는 거니까 결합만 4번 하면 되는 건데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이 4번일 수도 있고 단일이 2번에 2중 하나일 수도 있고 2중이 2번이어도 되고 3중 하나의 단일이어도 되고 어쨌든 4번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질소 같은 경우에도 결합이 3번이면 되는 거지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쭉 넘어가는 건데 사실 점을 찍는 거는 진짜 이건 2학년 관점이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만 한번 찍어봅시다. 자, 염소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전자가 하나씩 필요하죠. 그래서 내 거 하나를 내놓을 거고 얘도 하나를 내놓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원자 사이에 점 2개를 찍어주면 요 전자 2개가 공유 전자쌍 1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그냥 들고 있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이걸 만든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그 전까지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막 이런 거 그리고 있다가 네 번째 껍질은 이제 좀 꼬이기 시작하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만 들어가나? 18개가 들어가는데 그런 걸 다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리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루이스가 나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하자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편해진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장벽이 올라갑니다. 얘는 딱 보자마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8개가 있어. 요거는 바로 보여야 돼. 이거 안 보여? 화학하지 마.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린 편해지는 건데 화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장벽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허구한 날 껍질 그리고 있다가 점 찍으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점 찍다 보니까 점 찍는 게 귀찮아진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어차피 이 전자 2개가 결합상 하나인 거 알고 있는데 이거 굳이 점 찍어야 되냐? 그냥 선으로 있자. 점 찍는 거 귀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조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구조식을 그릴 때는 기본적인 원리가 비공유도 찍지 않는 겁니다. 점 찍기 귀찮아서 만든 게 이거니까. 그럼 또 편해졌는데 장벽이 또 올라가죠. 염소는 딱 보자마자 결합 하나에다가 비공유가 3개 있다는 건 보여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비공유가 안 보여? 화학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장벽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우리 같은 지식인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렇죠? 그냥 쓰기에 너무 편해졌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온 결합 물질의 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한 번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리튬이 있어. 여기 플로린이 있어. 자, 얘가 전자가 여기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냥 전자를 잃어버릴 거니까 요렇게 넘어간 상태로 이제 결합을 시도를 하겠죠.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그럼 금속은 전자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대괄호만 딱 씌워서 플러스라고 써줄 거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개를 다 찍을 거야. 그리고 나서 대괄호를 씌워주고 마이너스를 그려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내신 때 이거 작년에도 수행평가로 본 친구들이 꽤 있었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차피 문제에서 그려줄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관점이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볼게. 얘네가 둘 다 3주기래. X 누구요? 마그네슘. 됐을까? 전자가 안 찍혀있죠? 금속이네. 2 플러스네. 근데 어차피 이거 전자 찍혀있는 거 볼 거니 근데?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거 본 다음에 X는 전자가 없어. 금속인가 봐. 뭐 이러고 있을 거야? 그냥 딱 보자마자 X2 플러스 그냥 마그네슘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황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to 마이너스 잡자마자 그냥 이거 황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깊게 고민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루이스는 수능학의 관점에서는 읽을 줄만 아니면 되는 그냥 단순한 문제예요. 우리가 찍을 일이 없으니까요. 자, 넘어가시죠. 전략성 반발 이론, VSEPR, Valencia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 역시 발음은 오졌고요. 그 밸런스가 뭐죠? 작년에 했잖아. 너흰 작년에 했잖아. 넌 모르지. 밸런스가 뭐게? 고맙다. 그건 밸런스고요. 걘 B죠. 뉴발 할 때 발. 뉴발란스가 NB다? 몰랐지.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얘 이제 검색해보면 이제 대괄호 치고 화학이라고 써있다고. 화학 영어고요. 이걸 알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원작가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 내가 10년째 물어보고 있거든요. 밸런스? 처음 내가 강의 시작할 때부터 밸런스 뭐게? 이러잖아? 진짜 지금까지 한 명도 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는 이제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들어갔지만 저걸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벤트를 한번 할까. 내년부터는 밸런스가 뭔지 알면은 내가 치킨이라도 보내줄까. 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화학 영어까지 외우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 건 이제 원작가인데, 원작가 껍질이고요. 전자 쌍이고요. 리펄전, 반발하는 이론이다. 요즘에도 영어 이렇게 읽어요? 끊으면서? 그럼 허접이야? 우리 때는 이렇게 끊어 읽으라 그랬거든. 요즘에도 이렇게 해요? 아, 그래? 이렇게는 안 끊어? 끊긴 끊어? 우린 같은 세대라니까요. 영어도 도전해봐. 근데 진짜 내가 영어를 진짜 끔찍하게 못해가지고 그러다 10월달 모의고사가 1등급 받았는데 우리 때는 절대평가가 아니었거든요. 상대평가였거든. 10월달에는 내가 영어 시작할 때 내가 7등급 시작했거든. 그래서 10월달에 1등급을 찍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얘기한 적 있을 거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김기훈 선생님. 지금도 매가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 이번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 사인 받으러 갔다니까. 학원 찾아가가지고 교재 이만큼 들고 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아주시더라고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죠. 근데 등급은 3등급. 자, 어쨌든 엄청 많이 올렸지. 그래가지고 막 자신감이 이제 뿜뿜했는데 얘기해줬었지. 나 영어 듣기 1, 2번 틀렸다고. 근데 진짜로 수능장 들어갔는데 왜? 너 영어 듣기 틀려? 요즘에도 영어 듣기는 다 맞는 거죠. 그치? 그래 너무 들어갔는데 국어 이제 보고 수학 보고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국어 보고서 일단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국어 되게 쉬웠거든 우리 때. 그래서 만점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도 만점이었지만. 그래가지고 1등급 컷이 아마 되게 높았을 거야. 막 90점 중반대 막 이랬으니까 진짜 물수능이죠 국어는. 그러다가 수학 봤는데 수학이 막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 찍은 게 막 다 맞을 것 같고. 내가 2개인가 못 풀었거든? 근데 맞을 것 같은 거야.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뭐 됐나? 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너무 기분 좋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점심도 먹고 저는 점심 때 고기를 사갔습니다. 뭔가 좀 홍대병인가 봐. 남들이 막 하는 거 하기 싫고 막 그런 거 있었어. 그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은 막 소화 잘 되는 거 먹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 못 사줄까 이러셔가지고 나는 그냥 기분 좋게 수능 보고 온다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서 삼겹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락 이렇게 싸가가지고 여기에 밥하고 된장국하고 삼겹살에 상추 이렇게 가져가서 저 혼자 맛있게 푸짐한 식사를 즐겼거든요. 쌈장도 있지 당연히 상추 밑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보는데 이때까지 기분 너무 좋았는데 영어 듣기 이제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문법을 딱 풀어야 되잖아. 갑자기 손이 떨리는 거야. 난 그때 알았어요. 이게 긴장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본 거거든. 갑자기 손이 떨리면서 그 뒤에 가서 요즘에도 못 하네. 문법 문제 풀고. 그렇죠? 안내 방송 나오는 동안 뒤에 한 두세 문제 풀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 딱 풀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막히는 거야. 분명히 제일 쉬운 문제일 텐데 여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안 풀리고 그 밑에도 안 풀리고 그래서 세 개가 연달아서 안 보이는 거야. 그 앞이 진짜 하얘지더라고.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영어 듣기 2번 끝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앞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영어 듣기 3번부터 풀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멘탈이 돌아갔어. 근데 1, 2번 틀리고 이미 이제 멘탈은 조금 나간 거죠. 그리고 꼬이고 시간 배분 다 꼬이고 그리고 문법 1, 2, 3번은 보니까 다시 풀리대.
원래 문법이 한 7, 8개 나오잖아요? 내신? 너희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영어에선 뭘 배우죠? 인간이요. 난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어쨌든 간에 뒤에 가서 이게 한 문제 단순하게 돼 있는 딱 그 문법 문제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풀었는데 지문 길게 나오는 거 말고 지금 길게 나온 거에 문법이라고요? 아니 따로 그냥 단독으로 있는 거 이렇게 단독으로 연달아서 한 7, 8문제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지문 긴 게 나왔었거든요. 여러분은 문법이 약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했는데 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영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떨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안 게 그거였어요. 내가 자신감이 있는 과목은 이 긴장이랑 잘 안 돼.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그 영어를 딱 이제 보는데 막 손이 떨리고 막 이제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조졌죠. 그리고 이제 과탐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한국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탐구를 보는데 탐구가 4과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리 1부터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거짓말처럼 페이스가 돌아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 1, 화학 1, 물리 2, 화학 2. 아, 물 2 버렸지 나. 지구과학 봤죠. 지원 봤죠. 그래서 물원, 화원, 지원, 화투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구과학 1. 그래서 지구과학 1 저 이거 5등급. 지구과학 저 개념 1단원 절반까지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1단원 절반까지 보고 그리고 내가 물리2에서 이제 마지막에 원서 쓸 때 물투에서 TT 해가지고 지금 하남자 맞죠? 물투에서 2등급 받았었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거 1등급 안 나온다. 이거 답이 없는 과목이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답이 없다.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갔다가 5등급 받을 것을 그냥 물투 할 걸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지고 보는데 여기서부터 페이스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물론 너무 잘 풀고 화학 잘 풀고 근데 이때 과탐이 되게 어려웠거든.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몰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딱 봤을 때 어렵다는 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는 그냥 그런 거였지. 와 진짜 어렵다. 남들은 오죽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은 역시 멘탈 싸움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원은 내가 그렇게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은 더 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화학도 이제 보고서 지구과학은 버렸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풀었습니다. 단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화투도 이제 잘 풀었고 그래서 얘가 물원이 97%, 얘가 96%, 그리고 화투가 98% 뭐 이렇게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1 뜨고 5 이제 이렇게 떴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랬어요. 확실히 영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못 씁니다. 내가 수능에서 계속 말하는 게 내가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자신감이 없다 그럼 수능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쓸 수 있거든.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푼단 말이야. 왜냐면 긴장을 별로 안 하니까 페이스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근데 수능 딱 들어가잖아요. 수능장 들어가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반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되게 익숙하게 많이 해왔던 거 있지. 그런 방식들.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왜? 혹시 몰라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순간 내가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은 거야. 그 의심이 딱 드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막 멋있는 스킬 같은 거 되게 많은데 그게 진짜로 내가 완벽하게 숙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그런 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만약에 문제에서 보였다. 그럼 안 쓸 이유는 없는데 평소에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전작상들이 이제 반발한다라는 이론인 건데 뭐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하니까 요거까지 잡고 그러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봐봐. 내가 중심원자야. 내 입장에서 전자쌍들이 있는데 자, 요 전자쌍 반발 이론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페이지 아니면 두 번째 페이지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자, 전자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쌍은 공유와 비공유를 둘 다 말하는 거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와 비공유를 둘 다 말하는 겁니다. 자, 전자쌍이 나한테서 가장 멀리 있을 때 안정하겠죠. 왜냐면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발할 거 아니야? 그럼 반발력 관점에서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가장 멀리 있는 게 직선형 180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쌍이 3개가 됐다. 그럼 이 친구는 평면 위에서만 놀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120도의 평면 삼각형을 그렸을 때가 가장 멀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점이 하나예요. 그럼 이 친구가 그냥 점이고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선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점이 세 개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높이를 이제 부여를 해서 이걸 관통하는 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점이 네 개가 됐을 때 여기다 다시 높이를 부여를 해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드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자쌍이 세 개라고 하는 건 점이 세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입체 구조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면 위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면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으면 공간이 되는 거니까 전자가 4개인 것부터는 이제 평면에 벗어나서 공간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평면일 때는 90도의 사각형이 제일 멀겠지. 근데 공간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109.5도의 정사면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멀리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직선,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VS, EPR에서 말하는 건 분자 모양이 아닙니다. 분자 모양이 아니라 그냥 전자쌍들이 배열되는 공간을 말하는 거야. 됐을까? 왜냐면 요 안에는 비공유도 있을 거거든. 공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체가 모양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풍선 좀 보세요. 요 풍선이 이제 너희 개정 전 마지막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너희 교과서에 풍선 모형이 들어가 있거든. 교과서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보면은 요 풍선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전자쌍이죠. 전자쌍 두 개가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얘네가 가장 멀리 있겠죠. 그럼 이게 전자쌍이야? 그러면 중심 원자는 뭐예요? 여기요. 매듭. 요 매듭이 중심 원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도 요게 중심 원자야. 여기도 얘가 중심 원자인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메테인이 있다. CH4를 있어. 그럼 얘네들의 전자쌍의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풍선의 개수는 5개이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몇 개여야 돼?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걸로 낚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개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거지. 당연히 쉬울 줄 알고. 메테인 몇 원자예요? 5원자. 풍선을 5개. 이러고 틀린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전자쌍이라는 거, 요거는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비공유가 공유보다 더 많이 밀어내게 될 건데, 원리만 잠깐 보면요. 자, 요거는 화학원은 아니야. 만약에 너가 화학 논술을 볼 거면 이 정도 알면 좋은데, 그럴 거 아니면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심 원자가 있고요. 이제 이 친구에서 공유와 비공유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두 원자 사이 공간 어디엔가 존재를 하겠죠. 약간 과장되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중심 원자보다 이쪽이 음성도가 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를 전자쌍이 이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 자, 여기도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다른 원자의 전자쌍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이게 공유쌍인데 결국 공유 결합은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기본적인 룰이니까 두 원자 사이 공간 어디에선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공유는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얘는 그냥 내 거니까 원자 내부에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인력 관점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하량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거리가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니야? 전자도 다 2개씩이죠. 그럼 전하가 어때? 똑같다.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야? 거리가 남은 거죠. 거리가 크다라는 건 반발력이 크다라는 관점인 거고, 거리가 멀다라는 건 반발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 반발력 사이를 보면은 얘와 얘의 거리는 너무 가깝죠. 그러니까 반발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와 비공유의 거리가 이만큼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도 거리가 상당히 좀 멀어지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의 반발력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얘네들은 공간상에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겠네요. 요거 이해돼요? 그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발력은 작아진다라는 관점이 VACPR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공유보다 공유 비공유가 더 강하고요. 비공유의 반발력이 가장 강하다. 요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결합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결합각은 원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공유끼리 각도도 구할 수 있고요. 비공유와 공유도 있고, 공유와 공유도 있는데, 화학원에서는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만 결합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리고 혹시나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결합각은 예각입니다. 어머, 선생님, 180보다 커요.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걸 잡아줘야 돼요. 작은 각을 우리는 결합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결합각의 최대치는 180도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이제 얘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BeF2라고 하는 애가 있고 BF3라는 애가 있고 CH4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얘는 중심 원자에서 공유쌍이 지금 두 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전자쌍의 방향이 두 개인 거니까 이거는 결국에 180도 직선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전자쌍이 3개가 되겠죠. 그럼 120도의 평면삼각형 얘는 전자쌍이 4개니까 정사면체 109.5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얘가 만약에 비공유로 바뀌는 순간에 얘기가 좀 바뀌는 거지. 자, 비공유 같은 경우에는 반발력이 공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밀어내는 건데 자, VSEPR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작점은 정사면체입니다. 이 비공유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정사면체로 출발을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분자 모형을 판단할 때는 비공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VSEPR 모형과 분자 모형은 다른 거예요. 그럼 얘가 더 강하게 밀어낼 거니까 109.5도 사면체에서 오모라들겠죠. 그래서 107도가 만들어지겠네. 그리고 요 모양을 우리는 삼각뿔이라고 부른다. 됐을까요? 자, 이제 매년 나오는 질문인데 정사면체와 삼각뿔 똑같잖아. 그렇죠? 정사면체와 삼각뿔은 생긴 게 똑같잖아요. 모양을 봤을 때.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나눠주니까 우리도 나눠야 되는 거죠. 교과서 나눠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만 보면 되냐면 자, 정사면체는요. 이 사면체 내부에 중심 원자가 코어에 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를 만나고 있는 4개의 원자가 꼭지점을 구성하고 있는 거. 이걸 정사면체라고 부를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가 꼭지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걸 삼각뿔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냥 이름만 다른 겁니다. 사실 모양은 똑같아요. 됐을까? 근데 그냥 중심 원자가 어디 있느냐. 이걸로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도 보면요. 자, 이 친구도 시작점은 VSEPR 관점에서는 사면체가 되는 거야. 비공유가 2개에 공유가 2개가 있는 거죠. 전자쌍은 4개인 거거든. 그래서 사면체로 출발을 하는데 비공유끼리 일단 강하게 반발을 할 거고 밀려난 비공유가 공유쌍을 한 번 더 밀어낼 거니까 107도보다 좀 더 가까워져서 104.5도 정도가 되더라 라는 정도인데 얘가 요런 모양이죠. 이걸 구분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각도가 179도예요. 모양이 뭐야? 구분형이요. 됐을까? 직선의 한 곳이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구분형입니다. 되겠죠? 그냥 끝.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한쪽이 구부러져 있다. 이건 전부 다 그냥 구분형이라고 부르겠다. 그냥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가서 이제 좀 외워봅시다. 잠깐 쉬죠.